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불과 몇 년 전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나마 감사하다면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전이라 제가 엄마의 임종을 지키며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을 치르는 순간까지 큰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냈다는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를 배신하고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던 지금은 이혼한 남편이란 인간 때문이었죠. 힘든 시기 가장 가까이서 절 지켜주었어야 할 남편이 제 등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도 언제나 늘 저와 엄마 앞에서 천사처럼 행동했던 다정하고 자성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하지만 전 남편이란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곧 세상을 떠날 저희 엄마를 이용해 제 욕심을 채우려 했던 짐승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바로 그 남편이란 인간놈과 이혼하며 아주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께 해보려 합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 아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 남편과 사귀게 되었는데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법 능력 있는 남자였고 성격도 무척이나 좋았었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 초반만 해도 남편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길 바랄 정도였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은 이런 천사가 어디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의 친정에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던지 예기치 못한 슬픔이 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고 3년쯤 흘렀을까. 엄마가 갑자기 살이 빠지고 당뇨 증세까지 보이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췌장암 3기란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저희 아빠는 제가 중학교였던 시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그렇게 되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저를 지켜주며 힘을 보태주던 헌신적인 저희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전 매번 감동하기 일쑤였고요. 저희 엄마가 암 판정을 받은 후 남편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저희 부부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후 충분히 신혼생활을 즐긴 2, 3년 후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을 세웠었고 그때가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서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남편은 엄마가 암 판정을 받자 저희 임신 계획을 조금 더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외동딸로 엄마에게 자식이라곤 저밖에 없었고 엄마도 집안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터라 아파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의 결정은 저한테는 너무도 고마운 일이었죠. 우리 장모님 완쾌되실 때까지는 아이 갖는 거 당분간 미루자. 당신도 장모님 돌보느라 정신 없을 테고 우리가 젊어서 나이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장모님께 집중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여보, 진심이야? 정말 그래도 되겠어? 물론이지. 당신 엄마면 내 엄마이기도 한데 지금은 무엇보다 장모님 치료가 우선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장모님 나으실 때까지 끝까지 힘내보자.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내 남편이라 정말 다행이야. 우리 천사 남편. 저희는 그 후 엄마의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정성 때문인지 엄마도 점점 호전되며 나아지는 듯 보였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리 오래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좋아지는가 싶었던 엄마의 몸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서 결국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하며 엄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를 포기하지 않은 남편의 헌신은 옮긴 호스피스 병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간병을 위해 회사를 관둔 상태였는데 사업하느라 회사 일이 바쁠 텐데도 남편은 퇴근 후 매번 엄마가 잘 계신지 병원에 찾아와 주었던 것입니다. 매일 엄마의 컨디션을 신경 쓰는 건 물론
췌장암에 좋다는 음식이며 식품이며 직접 찾아 챙기고 조금이라도 엄마의 기운을 북돋아줘야 한다며 함께 산책을 나가고 엄마 마사지며 심심해할까봐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 엄마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주말에도 찾아와 늘 곁에서 저를 도우며 엄마 곁에 있어 주었고요. 이서방, 정말 고마워. 자네가 우리 딸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서방이 있어서 내가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장모님, 눈을 감다뇨. 그런 말씀 마세요. 어서 나으셔서 손주 태어나는 것도 보시고 재롱 피우는 것도 보시면서 오래오래 저희랑 행복하게 사셔야죠.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 내가 우리 이서방 말 믿고 좀 더 힘내볼까? 네, 장모님. 어서 나으셔서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예전처럼 재미있게 지내봐요. 장모님이라면 분명히 훌훌 털고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천사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 되어 저를 배신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을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너무 잘해주었던 남편이었기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엄마와 저 모두요. 그날은 엄마가 유독 힘들어하셨던 날인데 남편도 그래서인지 퇴근 후 병원으로 와 밤늦게까지 엄마 병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로 전화를 받으러 간다던 남편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고 마실 물을 뜨러 정수기가 있는 병실 밖으로 잠시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뜨러 가는 도중 정수기 옆 복도 구석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다 큰 충격에 하마터면 듣고 있던 물통을 깨뜨릴 뻔하였죠. 우리 자기 너무 보고 싶다. 병원에 있는 것도 너무 귀찮고 자기 얼굴만 자꾸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곧 있으면 장모님 돌아가실 거고 집사람이 장모님 건물 물려받으면 바로 이혼하자고 할 거니까. 법적으로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라고 했으니까 집사람이랑 이혼하면서 장모님 건물도 반반 나눠 가져야지. 나는 우리 자기랑 결혼해서 살려면 장모님 돌아가시고 건물 물려받아야 하니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행제인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나 빨리 우리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쁜이 그때까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어. 오빠가 사랑해. 저는 그 길로 병원 비상계단으로 가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 말기에 엄마를 보며 슬퍼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와 이혼하면서 엄마가 물려주신 건물을 나눠 가질 생각으로요. 게다가 그 나눠 가진 건물로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 꿈까지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저와 엄마한테 잘해줬던 것도 전부 저희 엄마 재산을 노리고 그랬던 것이고요. 사실 엄마는 아빠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노력해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강남에 제법 값나가는 큰 건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마도 저와 아이를 갖는 것을 미루고자 했던 것도 저희 엄마가 아파서이기보다는 상간녀 때문인 듯 했습니다. 저와 이혼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 아이가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제대로 복수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 복수가 끝날 때까지는 저도 남편의 외도와 그 시커먼 속내를 모르는 척 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 놈이 저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면서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얼마의 재산을 물려받던 남편에게는 전혀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요. 부모님이 상속해 주신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 아니기에 저희 남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엄마에게 재산을 물려받게 되더라도 남편은 땡전 한 푼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지금까지 멍청하게 일을 벌여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엄마의 오랜 친구분께 저를 도와달라 연락을 드렸습니다. 용구 아저씨는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분으로
젊은 시절 어려웠을 때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 큰 도움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때 용구 아저씨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걸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셨던 분이었는데 아저씨는 무슨 일이든 도울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을 하라고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아픈 엄마한테 남편의 일을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용구 아저씨밖에 없었죠. 아저씨, 저 어쩌면 좋아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울어? 혹시 김 여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그게 아니고,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저 도와주실 분 아저씨밖에 안 계세요. 그래, 이 아저씨만 믿어라. 무슨 일이든 이 아저씨가 수연이 꼭 도와줄 테니까.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용구 아저씨께 말씀드렸고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든 저를 꼭 도와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둘씩 계획을 세우며 남편에게 복수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바람 피운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고민하던 중 남편 놈이 중간에 저에게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병원에서 엄마 식사를 챙겨드리고 남편과 밥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향했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일 때문에 회사 직원에게 문자를 보낸다며 메시지를 보내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일 때문에 회사 직원에게 보낸다는 문자가 저에게 왔는데 그 문자는 다름 아닌 회사 직원이 아닌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저한테는 회사 일로 출장 간다고 속이고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가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요. 자기 뭐하고 있어? 혼자 있으려니까 많이 심심하지? 그래서 오빠가 우리 이쁜이 심심하지 말라고 우리 그때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들 보내. 그거 보면서 조금만 참고 있어. 내가 내일은 우리 자기 보러 갈 테니까. 그래도 조금만 고생하면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장모님 건물 절반은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힘내자. 그때 되면 자기 사고 싶다고 했던 것들도 전부 다 사주고 정말 많이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알겠지? 저는 남편이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며 화가 난 것도 잠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간 것입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놓고 간 상황이었는데 정말 화장실이 급했던 것인지 핸드폰 잠금 장치가 아직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내려 했다가 실수로 저에게 보낸 문자를 남편 핸드폰에서 재빨리 지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찾아 상간녀에게 남편이 저에게 보냈던 내용과 사진 그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들킨 것을 남편이 알게 해서는 절대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황급히 화장실을 나와 자기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보낸 문자가 제가 아닌 상간녀에게 가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그래?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대?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좀 착각했나 봐.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안심하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문자를 상간녀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저에게 보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제대로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의도대로 말이에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가 모르는 척 했던 것은 남편을 제대로 혼내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희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혼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동안 참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고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누구보다 남편을 아끼던 엄마였기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몸이 약해져 있던 엄마는 충격으로 하루아침에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제가 남편에게 바람 피운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봤자 엄마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이 그 사실을 빌미로 저에게 무엇을 요구해 올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엄마의 삶을 끝까지 행복하게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정말로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라면 엄마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자듯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하는 짓은 아주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있던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남편이 엄마 장례식 첫날부터 온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슬픈 표정을 하고서는요. 조문을 온 사람들이 저러다 남편이 실신하는 거 아니냐며 그만 울라고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시커먼 남편 자식의 속내를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럽게 울던 남편이 전화가 오자 급하게 전화를 받겠다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서 걸려온 전화인지 저는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그를 뒤따라갔고 아니나 다를까 상간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아주 신이 나 좋아 죽는 목소리였죠. 자기야,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건물만 받으면 돼. 우리 이제 부자라고. 내가 우리 이쁜이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자기 내가 장모님 건물 절반 물려받으면 차 한 대 뽑고 싶다고 했지. 그 차 내가 조만간 사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상간녀와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드디어 남편에게 복수하고 관계를 정리할 때가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새벽 시간 문상객들이 없는 틈을 타 저는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접객실의 한 테이블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는 서류 봉투를 보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제가 뭐 하나라도 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입이 찢어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서류 봉투가 남편 놈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봉투라는 것도 모른 채요. 예전이라면 모르고 속아 넘어갔겠지만 남편이란 작자가 어떤 인간인 줄 알게 되니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장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슬프고 힘들어. 장모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고. 그런데 도대체 지금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게 뭐야? 여보, 나 지금 너무 슬퍼서 그러는데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아주 작가님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한테 줄 것도 있고. 나한테 줄 거?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 와중에 나한테 줄 거라니. 도대체 그게 뭘까? 혹시 당신 그동안 내가 장모님 돌봐드린 거 고마워서 무슨 선물이라도 준비한 거야?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준비해. 그런 거면 장모님 장례식 끝나고 천천히 줘도 되는데. 맞아, 선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당신한테 이걸 빨리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야 1분 1초라도 빨리 이 일이 해결이 되지. 도대체 무슨 선물이기에 참지 못하고 지금 준다고 그래? 혹시 장모님이 유언장이라도 남기고 가신 거야? 장모님이 건물 우리 둘 공동 소유로 하시겠다고 했어? 나 팔 떨어지겠어. 일단 내가 주는 서류나 읽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받는 것처럼 제가 준 서류 봉투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류 봉투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놀라며 뒤로 자빠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이거 이혼 서류잖아. 갑자기 나한테 이혼 서류를 주는 이유가 뭔데? 혹시 당신 지금까지 나랑 이혼하고 싶었던 거 참고 있었던 거였어?
나 장모님 간병해 드릴 때까지 이용해 먹고 버리려는 속셈이었냐고. 당신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장모님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제가 남편한테 준 것은 바로 저희 두 사람의 이혼 사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남편의 그 시커먼 속내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오히려 따지며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남편이 저의 엄마 재산을 노리고 바람까지 피우며 마음에도 없는 저와 살고 있었던 사실을 제가 모를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주자 남편은 저를 엄마 아플 동안 자기를 이용해 먹고 버리려 한 나쁜 아내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준 것에 대해 속으로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 기쁨에 올라가려는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게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와 이혼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 아주 신이 났던 것이죠.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본인이 계획했던 이속을 전부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직 법적으로 엄마 재산이 저한테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요. 혹시 당신 장모님 재산 상속받게 되니 나랑 나눠 가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가 되니까 장모님 검을 나눠 갖기 싫어서 그런 거냐고.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당신도 알고 있지?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인 이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 내가 이미 법적으로 다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받게 될 장모님 검을 절반 내놓고 하든지. 그러기 전까지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하니까. 이제 보니 당신 아주 악질이네. 남편의 말에 저는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사유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더욱이 이혼 사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남편의 외도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아무 권리도 없는 엄마 재산 절반을 내놓기 전에 저와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는 헛소리를 한 것이겠지만요. 부부의 재산은 무조건 공동소유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자기한테도 저희 엄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줄 알고서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주었죠. 이혼 사유가 왜 없어? 아주 내 앞에서 대놓고 이혼 사유를 만든 주제? 이혼 사유라니. 무슨 이혼 사유?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던지. 그러면 내가 아주 깔끔하게 물러나 준다. 내가 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모를 줄 알았니? 그동안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나랑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척 연기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당신 지금 장모님 재산 혼자 다 가지려고 나 누명 씌우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 당신 야비한 속내를 모를 것 같아? 증거 있어? 어디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준비한 증거들 좀 어디 한번 보여줄까? 제 앞에서 직원한테 문자를 보낸다며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내려다 저한테 잘못 보낸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사랑한다는 내용과 함께 저한테는 회사 출장을 간다며 상간녀와 여행을 가 둘이 찍었던 사진까지 포함된 그 문자 말이에요. 자, 이거 보이냐?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 건물 절반이 네 놈이 것이 돼?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있어. 그리고 전부터 네 놈이 상간녀랑 연락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 이 더러운 자식아? 어떻게 된 거지? 너 그때 분명히 우리 자기한테 문자 보냈었는데. 내가 네 놈 상간녀한테 보낸 문자 나한테 잘못 보냈길래 내가 네 상간녀한테 대신 다시 보내준 거다, 이 자식아. 여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돌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잠깐 한눈 팔았던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어. 정말이야. 믿어달라고. 이게 어디서 우리 엄마 핑계를 대.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내가 엄마 돌보면서 간병인 둬도 되니까 당신 힘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면 당신 친엄마랑 똑같은 거라며 당신 입으로 싫다고 했었지? 그래놓고 이제 와 어디서 딴소리야.
필요 없고 이젠 너랑 끝장이야. 내가 너 이혼 소송 걸어서 너랑 상간녀한테 위자료랑 전부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여보야? 처음부터 남편에게 쉽게 이혼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 놈에게 이혼 소송을 걸 생각이었고 이혼 서류는 남편에게 우리 두 사람의 끝을 알리며 혼 좀 내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던 남편이 제가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이자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 바람 피웠다. 그런데 이제 어쩌라고. 이미 장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면 장모님 재산 전부 당신 거인데 내가 바람 피운 사실 알았다고 해봤자 이제와 무슨 소용인데?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었지. 법적으로 전부 다 알아봤다고. 부부 재산은 공동소유라 이제와 내가 바람 피운 사실 알았다고 한들 지금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부부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이 나랑 이혼해도 장모님 건물 절반은 나한테 주게 되어 있어. 이 멍청한 여자야. 그러게 뭘 알려면 제대로 알고 덤벼야지. 쥐뿔도 모르면서 나대기는. 그래서 그깟 몇 푼 안 되는 위자료 내가 선심 쓴다. 내가 줄게. 당신이랑 나눌 장모님 건물에 비하면 그거 아주 껌값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 주면 될까? 얼마 원하는데? 그리고 그거 아니야? 너 얼마 전 사업 투자까지 받기로 했어. 아주 돈 많고 잘 나가는 제대로 된 투자자분께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넌 앞으로 사업 성공할 잘난 남편 이른 데다 네 엄마 건물 절반까지 나한테 뺏기게 생긴 거지. 어디 두고 봐. 내가 그 재산으로 우리 자기랑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법적으로 알아보기 뭘 제대로 알아봐. 법적으로 알아본 인간이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냐? 알아보려면 뭘 좀 제대로 알아보던가. 니놈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아니거든? 내 남편일 뿐인 너한테는 아무 권리 없다고. 그리고 아직 나 엄마 재산 법적으로 물려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니놈 소유가 되냐? 혹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걸로 전부 끝일 줄 안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공동소유 맞아. 너 지금 나랑 장모님 건물 나눠 갖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정 의심되면 지금 인터넷으로 뒤져서 직접 알아보던지. 그제야 남편은 불안했는지 핸드폰을 열어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한 순간 식은땀을 흘리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검색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짚어주며 이야기했죠. 여기 나와 있지?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만 공동소유가 될 수 있다고. 부부가 각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공동소유가 될 수 없다고 한 거 보이냐? 부모 재산 상속받으려면 제대로 된 상속 절차 밟아야 하는 것도 이 멍청한 자식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까는 그냥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서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랬던 거야. 미쳤냐? 내가 니놈 말을 믿게? 그리고 너 사업 투자해주기로 했다는 그 잘나가는 투자자분 말이야.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아봤니? 갑자기 투자자는 왜? 그분 사실 엄마 친구분이셔. 너희 회사 투자해주기로 했던 분이.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께 크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 사위인 네가 사업을 한다고 하자 도와주고 싶다고 엄마한테 하도 부탁을 해서 니놈 모르게 회사 투자해주기로 하고 소개시켜준 거였고 혹시 네가 네 능력이 아닌 엄마 지인의 소개를 투자받는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엄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친구분한테 다시 연락드렸거든. 당신이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나 몰래 바람까지 피우면서 배신하려고 했던 사람이니 투자해주지 말라고. 그건 엄마한테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도리어 돌아가신 엄마 눈 제대로 못 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엄마 친구분이 당신 회사 절대 투자 안 하겠다고 하시던데? 거짓말이지. 지금 내가 당신 엄마 재산 노린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웠다고 나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왜 그런 거로 골탕을 먹이냐? 조금만 있으면 엄마 친구분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정 의심되면 기다려보든지. 그런데 제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용구 아저씨가 엄마 장례식장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저를 도와주기로 하셨던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분 말이에요. 해외 업무차 외국으로 나갔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빠르게 돌아왔던 것이었죠. 아저씨는 엄마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남편 자식의 면상을 보더니 바로 남편의 멱살을 잡아버렸죠. 내 놈이 감히 내 딸 같은 수연이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김 여사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내가 김 여사 원수놈한테 투자를 할 뻔했네. 대,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잘해내긴 뭘 잘해내. 가정 있는 놈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아픈 제 장모 재산까지 노리고 언제 죽을지 기다리는 그런 싹순 노란 놈이 운영하는 회사야 뻔한 거 아니야. 하마터면 이상한 놈 회사에 투자해 내 재산까지 말아먹을 뻔했네. 이 도둑놈, 사기꾼 같은 놈아. 당장 김 여사 장례식장에서 나가. 다들 뭐하고 있나?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놈 당장 내쫓지 않고. 남편은 용구 아저씨와 같이 온 용구 아저씨의 회사 직원분들의 손에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용구 아저씨 직원분들의 손을 뿌리치고 저한테 달려와 제 앞에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나 버리지만 마.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말 끝장이란 말이야. 사실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박 대표님이 우리 회사 투자 안 해주시면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박 대표님 투자가 내 마지막 목숨줄이야. 니는 목숨줄 네가 끊어놓고 왜 나보고 살려달라고 그래? 네가 저지른 일이니 책임도 네 놈이 져야지. 다시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던 너 같은 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둘 수 없어. 꺼지라고 이 말하려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불렀던 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네 놈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있으면 우리 엄마가 제대로 눈이나 감을 수나 있겠냐? 우리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 네 놈 말대로 그 네 이쁜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사업 망한 네 놈 옆에 그 예쁜이가 붙어 있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 자식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놈의 따귀를 아주 시원하게 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뭐가 그리 서러운지 펑펑 울더라고요. 안 돼. 바람 피우지만 않았어도 부자 마누라의 회사도 투자 받고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안 돼. 안 돼, 여보. 남편은 결국 용구 아저씨 직원들 손에 이끌려 저희 엄마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든 일을 엄마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엄마도 안심하고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용구 아저씨의 도움으로 전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죠.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남편 일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별말을 다 하는구나. 김 여사가 떠났으니 당연히 내가 수연이 널 돌봐야지. 힘들 때 나한테 손 내밀어줘서 나야말로 고맙다. 이렇게라도 네 아빠와 엄마한테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이 아저씨를 부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야기하거라. 알겠지? 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아내며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결혼할 때부터 엄마가 저희 두 사람 살라고 해주신 것이라 남편 놈은 빈몸으로 저한테 쫓겨나고 말았죠. 남편 회사도 결국 용구 아저씨한테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망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법적으로 알아봤다고 했던 것도 알고 보니 상간녀 오빠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자기 오빠한테 물어보고 남편에게 알려주었던 것이고요. 그것도 고작 한 달밖에 공부하지 않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놓고 잘 아는 척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사업에 관한 것밖에 모르던 순진한 남편 놈이 제대로 물을 먹은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제 말대로 상간녀가 남편을 떠난 것인지 남편은 다 죽어가는 얼굴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혼해서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더니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 마지막 소원이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당신을 두고 바람까지 피우다니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성희롱으로 고소하기 전에 이 손 놓지 못하겠어? 너라면 네 엄마 재산 노리고 죽기만을 기다린 놈이랑 다시 같이 살고 싶겠냐? 다시 한번 찾아왔다가는 너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용구 아저씨한테도 일러서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리고 몰랐나 본데 너는 원래 미친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내 뒤통수를 때렸겠지.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남편은 제 말에 허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든 말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지만요. 그 이후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용구 아저씨한테 이르겠다며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던 말에 겁을 먹은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지인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폐인처럼 지낸다고 해요. 그때 시댁에서 남편 소식을 알게 되고 크게 뒤집어졌었는데, 시부모님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남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장모 죽을 날만 기다렸던 당신 아들놈이 무섭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은 아직도 저와 이혼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와 살던 삶이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뒤늦게 후회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해줬던 따뜻한 밥이 그립고 제 웃던 얼굴이 자꾸 생각난다면서요. 그런 후회를 하기에는 이미 한참 늦은 것 같지만 말이에요. 저희 엄마를 돈줄로 생각하며 저희 엄마 죽음을 이용하려 하더니 아주 제대로 벌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부디 정신을 차리고 인간답게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소식에 대해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힘든 나날을 보냈었지만 지금은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일을 정리하니 한동안 엄마가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저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늘에 있을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는 일일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어려서부터 빵을 만드는 것을 참 좋아했더라고요. 엄마가 가끔 집에서 빵이나 쿠키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행복했던 기억 때문인지 저도 커서까지 쿠키나 빵 만드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빵사 자격증을 따 현재는 엄마가 물려주신 건물에 작은 빵가게를 열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맛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제 빵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손님들을 볼 때면 나름 보람도 느낀답니다. 제 빵을 사주시는 손님들 모두 제가 만든 빵을 드실 때만큼은 근심 걱정 다 잊고 부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빵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맛있는 빵을 만들어 손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용구 아저씨 소개로 남자분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당한 배신 때문인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었는데,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 용구 아저씨가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오랫동안 봐온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거절하려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거절해도 늦지 않는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보면 부모님도 속상해하실 거란 말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는데, 용구 아저씨의 말대로 소개받은 남자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용구 아저씨와 오랫동안 한 지인으로 용구 아저씨 회사 거래처 젊은 사장님이었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볼 때는 진솔하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처럼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부모님을 돌보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용구 아저씨 말대로 천천히 한번 만나볼 생각이에요.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하늘에서 누구보다 저의 행복을 바라고 있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요. 비록 제 곁에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해요.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이만 제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